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짭스토리의 김반장. 예, 그리고 오늘은 함께하게 된 봉남입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우리 봉남이님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은 왜 봉남이냐. 복면 남자의 봉남이. 네, 복면 남자의 봉남이. 우리 봉남이 같은 경우에는 이 상식과 지식이 이게 파면 팔수록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걸어다니는 딕셔너리. 아닙니다. 제가 존경하는 봉남이. 일단 그럼 오늘 여기서 그럼 약 좀 네. 한번 팔까요? 뭐 네, 내가 한번 팔아주세요. 저를 존경할 게 아니라 김반장을 존경해야죠. 제가 이 친구 덕분에 지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되게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라 아, 제가 오늘 또 이제 이빨 좀 까려고 그 은혜 좀 갚고자 오늘 감사- 방송에 제가 힘들게 이렇게 기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둘이서 이렇게 칭찬하면은 보는 사람이 욕할 것 같아. 아유, 여기까지. 근데 여기까지. 근데 까는 것도 중요한데 오케이, 여기까지. 중요한 건 까는 것도 중요한데 대칭찬의 시대가 와야 된다. 이제. 그건 맞아요. 칭찬해줘야지. 그럼 있는 거 칭찬은 돌고래도 테크노 댄스를 추게 한다.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테크노 댄스를 맞습니다. 추게 한다. 벌써 저를 원래 칭찬하자 이거. 벌써 저를 그럼. 춤추게 했어요. 그럼. 자꾸 오디오가 물려서 죄송합니다. 듣고 계신 분들. 근데 진짜 이 아. 친구가 좋은 분이라 아까 내가 좀 핥아줬어요. 제가 좀 감사합니다. 개인 방송도 핥아줄 수 있잖아. 그럼. 하면 안 돼? 되지. 우리 마음대로 한 건데. 그럼. 그런 거예요. 일단 오늘 주제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 봉남이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버라이어티한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이 많은데 또 제가 가장 좀 제가 모르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봉남이가 이 마블 어벤져스 시리즈 전문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저는 타노스라는 인물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냥 마냥 나쁜 악마는 아니야. 지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 인류의 절반을 죽여야 되는데 인류를 지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토의를 해볼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일단 우리 봉남이 생각 어떠십니까? 찬성 반대?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고 결론부터. 항상 저는 반대예요. 반대. 항상 과거부터 우리는 이제 미래를 예측하면서 대비하는 건 좋지만 무리한 행동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악수를 둬서 잘못된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타노스라는 캐릭터가 우리가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건 사실 타노스의 사상이 옳다기보다 일단 강해서입니다. 타노스가 졸라 세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매력을 느꼈어요. 만약에 그냥 똑같은 거리의 불황자야.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정신 나가는 사람 같은 사람이 침 제일 흘리면서 인류의 별명 절명을 죽여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또라이지. 그냥 미친놈으로 생각합니다. 또라이지. 저 열등감에 다른 사람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냥 우리가 타노스 때 느끼는 매력은요. 그가 굉장한 어떠한 철학이나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가 일단 강한 데에서 오는 매력이 더 1차적으로 큰 거예요. 그리고 타노스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캐릭터입니다. 옳고 그름을 일단 생각해보지 말자고요. 타노스가 했던 행동은 일단 우리가 볼 때 인위적인 거예요. 인류 역사상 이런 캐릭터가 그럼 없었냐? 아니죠. 뭐 조금 민감한 주제일 수 있고 지금도 희생자분들이 많이 가슴 아파할 수 있는데 감히 말을 꺼내보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스탈린, 레닌, 히틀러 같은 경우도 자신들의 그 민족이나 국가 제의주의를 표상하면서 다른 인종을 청소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죠. 그의 말은 어느 정도 옳아요. 인구가 조절돼야 되고 욕구가 자정장으로 이루어야 되고 필요 이상의 어떤 악이라든가 폭력이나 전쟁은 없어져야 된다. 그 말에는 동의하는데 왜 당신이 그걸 폭력으로 억누르냐고요. 할 수 있는 게 많았잖아요. 이를테면 저는 아이언맨이라는 캐릭터도 사실 싫어해요. 원작에서는 굉장히 탕합니다. 원작에서는 뭐 캡틴 마블을 위기에 빠뜨리기도 하고 캡틴 아메리카가 죽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했던 것도 사실은 아이언맨이에요. 사실 아이언맨이 굉장히 유명해지기 시작한 건 2008년도에 그 케빈 파이기가 적극적으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만들면서 마케팅한 결과예요. 아이언맨은 그 전까지 인지도는 그냥 중간 정도였어요. 원작은 그냥 쩔인가요? 쩔이는 아닙니다. 굉장히 돈 많고 뭐 유명한 캐릭터긴 한데 근데 지금만큼의 인기는 아니다. 이 정도의 원작의 진짜 인기맨은 누구죠? 원작은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인기 있는 캐릭터는 뭐 스파이더맨, 그다음에 이제 뭐 헐크, 토르 같은 경우에는 뭐 전통적으로 인기가 있었죠. 캡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이렇게 말하면 믿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DC 코믹스 혹시 아시죠? 슈퍼맨 나오고 배트맨 나오고 거기에 대척점에 있는 인기 킹가 사실 캡틴 아메리카였어요. 별다른 초능력이 없고 그냥 슈퍼 솔저 혈청을 먹고 과학적으로 강해진 군인에 불과했지만 투철한 정의감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 캐릭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미국의 상징 같은 캐릭터였죠. 그럼 원작은 캡틴 아메리카가
아이언맨보다 더 인기가 많나요? 인기가 확실히 많죠. 와, 그 정도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영화에서 완전 쩔인데. 영화에서는 쩌리가 아니라 영화에서는 의도적으로 다운그레이드를 시킨 거죠. 왜냐면 캡틴 아메리카의 역할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화에서 그 어벤져스도 그 대장 리더십. 그러니까 리더십. 애들에게 마음속에 있는 그 공포심을 몰아내고. 그러니까 그럼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항상 DC 얘기도 한번 끌고 와 볼까요? 그럼 만화 하나 얘기해 볼게요. 김방자님. 네네. 김방자님은 어마어마한 초능력 있어요. 슈퍼맨처럼. 네. 공룡이 무서워요? 안 무섭겠죠. 초능력 있으면. 근데 배트맨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룡한테 밟히면. 배트맨은 무섭지. 근데 배트맨은 그래도 공룡이랑 싸워요. 항상 그랬잖아요. 맞아요. 슈퍼맨이 겨우겨우 싸우는 상태일 때 맞아, 정면으로 맞아. 달려들어요. 맞아요.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때로는 돈을 쓰기도 하고 지력을 이용하기도 하고 상황을 이용해서 어쨌든 유리하게 끌어와요.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는 배트맨이 어떻게든 상황을 타게 하니까 별명이 배신이에요. 캡틴 아메리카도 별명이 케바. 아니면 미국 대장이라는 별명을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든 절망적인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불가능한 상대랑 싸워서 어쨌든 이겨내요. 그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이기는 게 대단한 거?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이기는 게 대단한 거죠. 그러네. 들어보니까 일리 있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원작에서.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시네마틱 유니버스 얘기를 할 거니까 다시 돌아오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2008년부터 아이언맨 전설이 시작됐는데 왜 아이언맨 얘기를 꺼냈냐? 타노스랑 똑같이 지식의 저주에 빠진 애들. 이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인류가 가질 수 없는 기술과 지식을 먼저 습득해.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많은 선지를 가지고 있는 자가 좀만 더 노력하면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인류를 없앤다는 선택을 했다는 걸 저는 납득할 수 없어서 타노스를 지지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가지 않았을까요? 해결책이 없다는 것도 지금 한해서 그런 거잖아요. 미래에 자기가 더 연구하고 노력하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현상만 보느냐. 그럼 아이언맨도 타노스처럼 마찬가지로 인류의 절반을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죠. 아이언맨은 대신 공포에 떨었죠. 타노스가 올 걸 예측했죠. 어떻게 예측을 했죠, 근데? 계산되어 있었네, 그것도. 영화에 보면 조금씩 다른 악당 빌런들이나 아니면 다른 보주연 캐릭터들이 어필을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강한 자가 오고 있다. 이럴 때면 로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필을 했잖아요. 근데 하여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원래 항상 악마는 욕을 먹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타노스는 인기가 정말 많았던 데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항상 지 나름의 철학도 있었고 똥철하긴 하지만. 네. 근데 일단 우리 복남이님이 일단은 타노스를 반대하니까 난 찬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1대1 가야 되니까. 네. 논리로 갑시다 한번. 가봅시다. 일단 타노스 그럼 누구인가? 누구죠 타노스? 저도 이제 지금 이거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서 좀 자세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네. 그냥 여러분 편하게 들었어요. 카더라로. 네. 제가 지금 검색하지 않고 자료 준비 없이 그냥 막 내뱉는 겁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 이제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타이탄 행성인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 약간 초인 종족, 그러니까 셀러스티얼은 아닌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에 마동석이 주연하게 되는 그 영화 뭐죠? 마동석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합류했어요. 진짜? 예. 와. 지금 검색을 잠깐 해봐도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마동석이 새로 합류한 그 종족이랑 그 맥을 같이 하는 되게 이를테면 쉽게 얘기하면 지구인보다는 훨씬 압도적인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종족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타이탄인들인데 타노스가 자기 행성을 멸망시킵니다.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도 그러고 만화에서도 그렇게 해요. 근데 종족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쉽게 얘기하면 지구인이랑 비슷하기보다는 토르 아시죠? 네. 아스가르드인이랑 비슷한 체력과 그 어떤 신과 같은 힘을 가진 종족이에요. 뛰어난 지능과. 그러면 얘네 종족들이 그러면 인구도 많았을 텐데 하필 타노스가 유독 부각이 됐을까요? 타노스는 이 종족에서도 돌연변했어요. 유달리 강했어요. 유달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헐크를 힘으로 그냥 그럼 이기잖아요. 얘네 종족은 원래 생긴 건 인간이랑 비슷한가요?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원래? 아니 이거는 데비안치 증후이라서 일종의 병이에요. 그러니까 타이탄인과 대척적으로 있는 라이벌 행성인이 있었어요. 전쟁을 끊임없이 하는. 그들은 데비안치인이라고 해서 흉측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데비안치인과 타이탄인은 유전적으로 차이가 거의 없어요.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신이 그렇게 설정했어요. 너희들은 원래 화목하게 형제 같은 사이로 지내야 되는데 두 행성은 갈라져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끔씩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데비안츠인들 사이에서는 타이탄인과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가끔 돌연변을 태어나고 마치 신이 장난한 것처럼요. 그리고 타이탄 행성 사이에는 갑자기 데비안츠인 이런 타노스의 흉측한 얼굴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유달리 뛰어난 힘과 지능, 체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타노스는 굉장한 트라우마와 차별과 학대를 받으며 큽니다. 심지어 친부모가 타노스를 죽이려고까지 해요. 왜요? 그냥 뭐 흉측하니까요. 생긴 게. 예, 아스가르드인들 이게 외모지상주의가 안 돼. 왜 이게 생긴 것 같다고 뭐라 그래? 그래도 아스가르드는 양반이죠. 왜냐면 로키를 양자로 삼았잖아. 로키는 흉측하게 생겼던 포레스트
골렘이 아니라 포레스트 자이언트. 그러니까 포레스트가 아니죠. 프로스 자이언트였어요. 그러니까 얼음 거인이었잖아요. 근데 로키는 본래 혈통이 아닌 아스가르드인의 외양을 지금 하고 있지만 본래 모습은 푸른색의 몸에 이렇게 아니죠. 서리가 깃든 그런 거인이에요. 모르셨죠? 몰랐어요. 예, 원작에서도 그렇고 만화에서 그 영화 자세히 보시면 가끔 본래 모습이 쓱 나오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로키 특유의 그 환술 알죠? 요술로 약간 아스가르드인이나 지구인과 비슷한 외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는 한 그 술수가 안 풀려요. 양자로 온 거에 대한 굉장한 분노와 열등감이 있으면서 자부심이 있어요. 자기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복합적인 캐릭터니까 로키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하고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잠깐만. 우리가 일단 타노스 얘기를 한 마당에 타노스 액션을 취하면서 우리 복남이와 우리 김반장이 원하는 소원 한 가지씩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거 알죠? 이거 한번 하면서 얘기하는 거. 복남이 먼저. 명령을 하세요. 다시 이렇게 뒤집으면 안 되지. 그럼 내가 먼저 해도 돼? 아, 예. 먼저 할게요. 하자마자 얘기를 해야지. 저 갈게요. 근데 어려운 거 시켰잖아요. 어렵나요, 너무? 예, 어렵죠. 할게요. 그럼 저 할게요. 예. 지구의 환경이 다시 깨끗하게. 아, 좋네요. 그러면 저는 빈곤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없애야 될 게 많은데 사실 전쟁, 뭐 범죄, 뭐 안 좋은 사람들의 어떤 빈곤의 기준이라면은 그냥 뭐 삼시세끼 잘 먹는? 아니요, 뭐 예, 맞습니다. 삼시세끼 잘 먹는 아니면 확실한 기준을 얘기해요. 빈곤의 약간 없어지는 기준은 삼시세끼를 걱정 없이 잘 먹는 거다. 아니면 그냥 최소한의 삼시세끼는 물론이거니와 최소한의 생활을 네, 의식주, 예, 맞죠. 의식주가 그러니까, 보장되는. 예, 우리 김 반장님이 상상하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간적 삶. 그러니까 뭐 아주 풍족하지 않지만 열심히 일하면 일주일에 친구랑 손잡고 영화 한 편 볼 수 있는 그런 경제가. 그러니까 타노스가 네. 이런 말에서 나같이 이렇게 얘기했어 얼마나 좋아. 왜 절반을 죽여? 예, 타노스는 또 그렇게 힘이 강하네.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김 반장님 타노스 오업하셨어요. 편을 들어야 되니까. 네. 저도 얘기할게요. 인류의 절반 왜 죽여야 되는가? 현실에 좀 대입을 좀 해볼게요. 일단 현재 우리나라 지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기후 문제, 여러 가지 뭐 진짜 뭐 환경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당장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막 겨울에 이렇게까지 춥고 이렇게까지 덥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느껴져요, 진짜. 나 어릴 때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말도 몰랐어. 근데 지금 우리는 항상 매일같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걱정해야죠. 매일같이 여름에는 너무 미친듯이 덥고 겨울엔 미친듯이 춥고. 솔직히 요새 좀 무서워요. 기후 너무 변한다는 게. 근데 지구의 기후가 왜 변했을까? 가장 환경이 가장 이렇게까지 좀 파괴된 이유는 가장 확실한 거는 이제 화석연료를 많이 쓰다 보니까 환경이 파괴되는 건데, 그럼 중요한 게 또 화석연료를 왜 많이 쓸까? 인구가 너무 많아요, 사실.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인구의 그 이상을 초과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과학기술 발전, 특히 의학기술 발전으로 예전 같았으면 사실은 자연에서 할 것도 지금은 뭐 장수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거일 수는 있어요. 내가 일단 잘 먹고 현재 내가 정말 쾌적하게 살고 싶으니까 절반은 없애졌으면 좋겠다. 뭐 나쁜 이기적인 마음일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저는 진짜 이대로 가다가는 인구는 지금보다 더 늘어날 거고, 당연히 환경은 더 파괴될 거고, 뭐 다 죽을 순 없잖아. 살 사람 살아야지. 이게 저의 논리입니다. 우리 복남이. 뭐 극단적인 예를 들거나 뭐 좀 더 논쟁적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데 부드러운 어투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죽어야 될 사람과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죠? 그리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동의해요. 그리고 이걸 환경오염이 심하다는 것도 동의하는데 좀 웃기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세계를 지배하는 1%들은 착취할 자기의 노예들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아니면 너무 늘어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자연 조절이 되고 있어요, 지금 사실. 그럼 하나만 단적인 예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나라가 생활 수준 높아졌잖아요. 경제력, 과학 수준, 국민 의식까지 높아졌어요. 이제 민주주의도 어느 정도 왔어요. 네네네. 근데 어때요? 너무 물가를 높여 놓으니까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죠. 자연적으로 줄고 있는 거 아닌가요? 굳이 타노스의 손길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인간은 항상 뭐 우리 상상해 보세요. 60년 자연 조절이 된다. 네, 자연 조절이 되잖아요. 게다가 실제로 60년 전에는 우리는 그 질병을 극복 못 한다고 했어요. 콜레라, 그 다음에 뭐
스페인 독감, 그다음에 뭐 홍콩 독감, 근데 지금 다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얼마 전에 에볼라 걸렸던 자국민 3명도 미국에서 치료했잖아요. 성공했잖아요. 에볼라는 걸리면 치사율이 95%예요. 근데 그것도 살려냈잖아. 인류의 과학 기술량은 생각보다 그렇게 말랑말랑하지 않아요. 그 말씀하신 그 화석연료 얘기도 있는데 심각한데 우리가 지금 태양열이나 아니면 우리의 운동 에너지로 난방을 한다거나 아니면 얼마 전에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 테슬라에 의해서 눈부시게 발전하고 근데 있잖아요. 재밌는 거는 전기차가 저는 뭐 환경보호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것도 좀 따지고 들면 사실 전기차 전기 뭘로 생산해요? 아 물론 화석연료 네. 거죠. 예, 근데 이거 뭐 말장난도 아니고. 말장난이 아니 근데 네. 중요한 건 연료 효율이죠. 전기 자동차가 압도적으로 연료 효율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석 연료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얼마나 좀 정치 비판 좀 해도 됩니까? 일단 정치 비판. 이건 좀 위험하니까. 근데 그럼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전기값이 너무 싸가지고요. 전기를 떼서 열을 만들어서 그걸로 또 전기를 만들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네요. 그런 일이 벌써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뭐 열효율이 나쁘다. 뭐 어차피 화석연료로 만들어서 전기 만드는 거 아니냐. 근데 효율을 보셔야죠. 그리고 전기를 만드는 거 꼭 화석연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풍력, 수력, 근데 그거는 원자력도 뭐 있잖아요. 통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그나마 수력 발전이 좋은 뭐 브라질 아마존 때문에 브라질 같은 게 수력이 정말 높아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비율인데 높아봤자 어차피 90%도 안 돼, 9%예요. 근데 우리가 점점 근데 열효율과 전기효율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점점 모든 가전제품이나 모든 물질을 쓸 때 전기를 조금만 써도 돌아가게끔 설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 인구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아주 서서히 체증하는 그런 한계치까지 늘어나긴 늘어날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얘기는 아닌데 식량난이 없다고 해도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출산율 저하, 그다음에 뭐 아니면 뭐 몇 가지 현상에 의해서 자연 체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인구를 인위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건 좀 얼토당토 안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도 그렇게 할 권리는 없어요. 제가 볼 땐. 근데 솔직히 이것도 맞는 말인 게 그래서 절반은 죽어야 되는데 만약 저보고 너 죽어야 돼 하면 솔직히 저 죽기 싫거든요. 이기적인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럼 다음 계속 넘어갈게요. 두 번째 이유. 그럼 나는 일단 삼수편을 계속 들어야 되니까. 두 번째 이유.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운전하다 보면 너무 짜증이 나요. 서울 시내 차 너무 막힙니다. 뭐 출퇴근뿐만 아니라 항상 막혀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진짜 나 짜증이 나. 근데 왜 막힐까요? 물론 우리나라 뭐 운전자들 매너가 뭐 안 좋은 건 둘째치고 아니 좀 근본적인 원인 사실 저는 인구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좁디 좁은 면적 서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다 수도권에 몰려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차가 너무 막히고 같은 서울 시내를 이동하는데 2시간이 걸려 퇴근길에는 말이 돼요? 안 막히면 2시간 거리면 대전 이상 갈 수 있어요. 대구까지 갈 수 있어요. 솔직히 밟으면. 대구까지 갈 수 있는 시간에 서울 시내에서 시간을 버려야 돼. 너무 막혀서 너무 막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감정적이야 다. 별거 아닌 것도 진짜 막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짜증 스트레스 온갖 스트레스 짜증 사람이 많아지면 사실 저는 쾌적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당장 우리나라 서울만 봐더라도 교통체증 욕하죠 짜증내죠 차에서 내려서 때리죠 싸우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요 징후로. 너무 많으면 안돼. 그래서 뭐 절반을 죽여야 될까라기보다는 이건 좀 제가 봐도 좀 말이 안 되는 뭐 영화 같은 얘기인 거니까. 뭐 우리가 토론하려고 그냥 하는 거니까. 최소한 인구를 좀 분산을 시켜야 돼요. 한 곳에 몰빵하면 안 돼. 너무 힘들어. 나 운전하는 사람이 서울 시내 2시간이 말이 되냐고. 짜증이 나. 근데 이것도 얘기하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거까지 해주고 반론해주세요. 두 번째는 반론이 아니고. 네. 대한민국 부동산 너무 비싸. 얼마야? 집값이 무슨 5억, 10억, 15억, 20억, 100억. 장난해? 우리나라 월급 얼마인데 평균 근로자들 집 어떻게 사? 근데 집값이 왜 비쌀까요? 좁은 면적에 너무 많은 무조건 경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에요. 수요는 겁나 많아 공급은 적어 당연히 값은 올라가죠. 그건 전 동의할 수 없어요. 근데 좀 이따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일단 하여튼 그래서 난 부동산 문제와 교통체증 생각하면 솔직히 나는 타노스가 좀 공감이 돼. 만약에 진짜 서울 시내 수도권의 인구가 절반 혹은 그 이상 줄어들고 지방이 뭐 하여튼 분산 발전해서 인구가 퍼져봐요. 그럼 집값은 지금 지방 수준으로 많이 떨어질 거고요. 교통체증 그나마 좀 덜하겠죠. 운전하기가 너무 힘들다. 출퇴근 시간에는 일단 시동 거는 순간부터는 짜증부터 확 나요. 일단 너무 막혀. 너무 힘들어.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거라고 욕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운전 안 하면 되잖아. 지하철 타, 버스 타. 지하철 타면은
찌부되죠. 버스 타면 못 타요. 다음 차 타라 그래. 사람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질이 너무 떨어져요. 예. 사람이 적당히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서울 수도권은 너무 많고 범죄율이 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별거 아닌 것도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정말 너무 사람이 너무 부대끼니까 적당히 부대껴야지. 무조건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약간 그런 게 있어야 돼.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너무 팍팍하고 인정 없고 청 없고 예.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 해주셔요. 네. 교통체 증가, 부동산. 솔직히 얘기하면 아. 타노스의 의견은 동의할 수 없지만 우리 김 반장님이 얘기한 건 다 구구절절 옳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일부러 악역을 맡으신 것 같아.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시는 그렇게 하는데 일단 어차피 반론을 뭐 해야 되니까. 제가 얘기를 해보자면 타노스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혼란스러운 원인을 인구에서 찾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인구로서 문제를 찾지 않아요. 욕망의 문제 아닐까요? 이를테면 좀 쉽게 얘기해 볼까요? 그 출퇴근 시간에 우리의 혼란점에 대해서 하나 얘기해 볼까요? 왜 우리는 다 모든 사람들이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오후 5시에 퇴근해야 돼요? 이러니까 혼란스럽지. 서로 근무 시간 다 틀리면 되잖아요. 그러네. 그리고 말씀했다시피 인프라 문제 얘기하시죠. 도로가 좁잖아. 도로 넓히면 되지. 그리고 행정수도 이거 얘기 민감한가? 얘기하세요. 세종시 만들었는데 제대로 안 들어간 거 뭐예요? 안 가려고 하잖아 공무원들. 높은 놈들 돈 많이 벌고 싶은 놈들 서울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강남에서 부동산 투기하고 싶은 새끼들 안 내려갔잖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욕망을 제어해야 세상이 괜찮아지는 거지. 인구를 줄인다고 해서 크게 바뀔 건 없어요. 그럼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지금 인터넷 검색이 안 돼서 제대로 그 자료를 팩트를 못 전해드려서 이제 시청자분들께 죄송한데 지금 제 확신에 걸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우리나라에 인구 한 명당 하나의 집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좀 공급은 충분해요. 공급이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과잉 공급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급을 했는데 그 공급된 걸 누가 가져가요? 돈 있는 사람이 가져가요? 돈 없는 사람이 가져가요? 있는 사람이 가져가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팔아요? 아니면 더 싸게 팔아요? 있는 가격에 원하는 가격에 팔죠. 김씨, 당신 불쌍하니까 대학 졸업해서 열심히 해서 자 2천만 원에 가져가. 그렇게 해요? 안 하죠. 5억짜리 집을? 그렇게 줄 리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만들면 돈 있는 사람 사고 계속 만들면 돈 있는 사람 사고 그래서 시세는 올라가는 거예요. 저 이거에 대한 약간 반론을 하자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를 들어서 이거 그냥 극단적인 예예요. 뭐 영화로 유명했던 곡성, 전남 곡성 아무것도 없어요. 일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전남 곡성에 아파트를 지었어. 당연히 싸겠죠. 왜? 수요가 없어요. 만약에 곡성에 아파트 단지 1만 가구 1만 세대 만약에 아파트 단지 정말 말도 안 되게 크게 지었다고 쳐봐요. 이거 누가 살 거야? 그럼 싸겠죠, 그죠? 근데 서울이랑 수도권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인구의 절반이 있다니까요. 서울 수도권에 공급을 아무리 늘려 뭐 맞는 말씀하신 게 맞는 건 뭐냐면 돈 있는 사람이 다 쌍끌을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수요가 정말 많아요.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근데 만약에 공급보다 이건 당연한 경제 법칙이에요.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무조건 가격은 내려갑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죠. 근데 그 공급을 제가 물론 여기서 끊어야 되겠어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네. 시장의 원리를 너무 맹신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시장 가격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형성된다고 지금까지 철석까지 지금 믿고 계시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공급하는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생각해 봅시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처음 횃불을 만드셨어요. 내가 멧돼지 고기를 5근을 갖고 왔어.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가서 10근 가져와 하는데 이쁜 여자가 와가지고 엉덩이 살살 흔들면서 3근 줄 테니까 횃불 좀 나눠주세요. 그럼 줘, 안 줘요? 우리 김 반장님은 그렇게 아름답고 자기 인연이야. 결혼할래. 그럼 줘야지. 봐봐. 그러니까 진짜 공급자가 결정하는 건 사실은 수요자가 결정하는 거 아니야. 공급과 수요가 정확하게 만나기도 힘들고 지금까지는 가격이 어느 정도 그 적정선에서 조정된다고 잠정적으로 믿은 거지. 사실은 우리가 대공황도 왜 왔어요? 그건 과잉 공급에서 온 거잖아요. 공급을 너무 많이 했는데 살 사람이 없어. 유효 수요가 없어. 걔들은 그 전까지 막 생산하면 수요가 생겨난다 믿었거든. 그래서 나중에 말을 어떻게 고쳤냐면 막 만들면 안 되고 수요에 맞춰서 만들었구나.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라고 표현한 거지. 사실 지금까지 모든 경제학의 기본적인 문제점은 과잉 공급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우려하시는 건 말씀이 딱 맞아요. 수도권 내에 계속 집을 지어봐야 돈 있는 사람들이 계속 집을 살 것이고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지방이나 아니면 뭐 수많은 그 문화시설 같은 거, 행정시설 같은 거, 정치, 종교시설을 다 지방으로 이전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확실한 건 사실은 그래야 집값이 안정돼요. 근데 가장 확실한 건 근데 지방을 저도 가기 싫어요. 당장. 뭐 나는 진짜 지금 만약에 돈이 정말 여유가 있어서 은퇴한다면 난 지방 가지. 뭐하러 서울에 있어. 근데
못 가는 이유는 뭐냐면 일할 게 없구나. 당연하죠. 뭐든지 뭐 다들 말은 막 뻔질레하게 해. 뭐 지방 발전시켜야 된대. 중요한 거 지방 발전시키면 어떻게 해야 돼? 직장 아니 일자리를 만들어줘야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수익 높은 도시가 어딘지 알아? 서울 아니에요? 울산이에요. 울산. 네, 회사들이 정말 투자할 수 있게 그리고 정말 회사가 정말 좋은 양질의 일자리의 회사와 공장을 아까 제가 말한 뭐 곡성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전라남도 곡성에 귀신 정말 나와 귀신. 비하면 안 돼. 네, 죄송합니다. 귀신 나와. 전라남도 곡성에 예를 들어서 정말 뭐 S사 국내 최고의 1위 회사 S사 거기다 말도 안 되는 공장 정말 최첨단 공장고 최첨단 본사를 별로 이전한대. 그럼 사람들이 곡성 이사 갈까 안 갈까? 하지. 연봉이 얼만데. 결론은 뭐냐면 최소한의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지. 뭐 아파트만 백날 지으면 뭐 하냐고요. 일자리 돈 벌 데가 없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자꾸 얘기가 정치랑 부동산 경제 쪽으로 흐르니까 여기서 한번 긋고 가죠. 한번 긋고.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이거였어요. 타노스는 지나친 인위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인구의 그 폭발적 증가가 모든 원인이 전부 다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차나 인프라나 뭐 부동산을 좀 이걸 주거 개념, 이동 개념으로 접근하지. 자꾸 우리가 재산 개념으로 접근해서 다들 힘든 거 아니에요. 동의하시죠? 그것보다 너무 많아 인구가 많기. 아니 근데 재산 개념은 그러니까 사람들 이걸 갖고 가지려고 하잖아. 내 사는 정도까지만 쓰고 돌아가시면 되잖아. 근데 이걸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남들보다 더 누려야 되고 그 마음 솔직히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들이 너무 많이 부딪혀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인구가 많다고 그냥 표현할 문제가 아니잖아. 근데 저는 참고로 예전에 지방에 출퇴근 시간대 퇴근 시간대인데 막히면 어떡하지 했는데 안 막혀요 지방은. 아이 거기도 사람이 많고 적은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시바해요? 좀 세게 가? 지방 무시하시는 거야? 무시하는 거 아닌데. 무시하는 거 아닌데. 지방 지금 무시하시는 겁니까? 인구가 수도권에 너무 몰리긴 했어요. 근데 너무 몰렸어. 근데 이제 이거를 같이 해결해야 돼요. 분산시켜야 되려면 아니 정부에서 백날 세종으로 행정수도 옮기면 뭐 하냐고. 알겠습니다. 저는 돈 벌면 지방 가겠습니다. 아니 회사를 옮겨야지. 아니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나는 그래서 맞아요. 회사들이 맞아요. 개인이 해봐야 한계 가고 싶게끔 만들어야지. 어떻게 단순해요? 세금 감면해주면 돼요. 곡성에다 공장 차려줘. 그래 지금 세금보다 2% DC 해줄게. 근데 이거 1% DC 해줄게. 쓸데없는 소리인데 요즘 젊은 애들 네. 저기 평택도 가고 수원도 가고 저기 남양주 요즘 뜬대. 많이 간대요. 수도권 그만 가자 이거야. 아니 이게 전라도 확장시키면 되잖아. 전라도 경상도 우리나라 강원도. 전체를 서울처럼 살기 좋은 데로 만들면 되잖아. 그러니까 회사가 먼저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큰 데에서 힘써서 내려보면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지. 그건 뭐 지방에. 당연한 얘기고. 지방 일자리 만들 맨날 뭐 지방에 아파트 백날 짓고 지방에 백날 영화 지으면 뭐해.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어차피 글 쓰는 사람이니까 저는 돈 많이 벌면 지방 가겠습니다. 결론은 일단 타노스의 인류 절반은 죽어야 될까. 솔직히 저도 뭐 찬성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솔직히 제가 죽고 싶지 않아요. 만약 타노스가 예를 들어서 너 죽어야 되면 나 안 죽을래. 죽고 싶지 않아.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선을 한번 더 긋고 가자. 이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걸 떠나서 지금 김 반장님이 그냥 악역을 맡은 거잖아요. 근데 웃으면서 얘기를 해보자고. 여기 선 한번 긋고 지금 우리 둘 다 인구가 너무 많은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건 동의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타노스는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돼. 인구 조절 방법 중에 타노스는 갑자기 확 죽이는 걸 택했어. 우리가 그럼 왜 히틀러를 왜 욕합니까? 히틀러도 인구 문제에서 집중했어요. 이거 해결 안 된다. 인구 조절하고 아리안 민족이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 이 저급한 민족들은 막 그냥 막 6명씩 7명씩 까지르면서 교육도 안 시키고 복지도 생각 안 하고 나치당이 맨 처음에 이상한 당 아니었어요. 점점 이상해진 거지. 전쟁의 소용돌이로 들어가면서 미친놈들이 된 거지.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았으면 제1당 못 돼요. 그럼 동의하시잖아요.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뭐 확실하게 선 긋고 갑니다. 히틀러 절대 두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 표방했던 이론은 절대 이상하지 않았다.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사상, 저는 뭐 스스로도 밖에 나서 빨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책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금서로 지정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경제학 서적이에요. 공동체, 같이 벌어서 같이 쓰자는 좋은 사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스탈린이나 레닌 같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정치로 이용한 거잖아. 좋은 뜻이 있어도 좋은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타노스의 말에는 저도 동의해요. 그리고 김 반장님 말씀에도 동의하는데 인구가 많으면 어떻게 조절할지 같이 고민해야지. 왜 반을 죽입니까? 여기서 선을 한번 제가 긋고 가자는 거예요. 타노스는 죽였잖아. 누구를 어떤 권리? 저는 이제 지금 확실히 설득이 됐고요. 뭐 이거에 대해서 아마 분명히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저도 찬성을 했었지만 저는 이제 설득됐다고 얘기했어요. 찬성을 했었지만 자문을 한번 해보세요. 인류의 절반 죽었는데 생각해. 그렇게 찬성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문을 하세요. 내 가족,
내가 주가 되는 사람의 대상이 된다면 찬성하실 건가요? 이게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본인들 가족은 안 죽어야 돼. 남들은 죽어야 돼. 얼마나 이기적이야.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이것으로 보면 우리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안녕.